이쯤 되면 국회가 개점 휴업인지 오전 휴업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세월호 참사 향후 대책 논의를 위해 국회는 소집됐습니다. 그리고 정부 강요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준엄하게 꾸짖죠. 그러나 우리 국회의 참 모습 어떤 건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안 열렸다면서요? 성원이 안 돼서. 네, 굉장히 어렵게 열렸습니다. 네. 원래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요. 10시에 시작을 못하고 10시 50분 가까이 돼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네.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네. 그 세월호 긴급 현안 질의 전에 네. 그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 요구안을 처리하는 문제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출석 요청안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의원의 숫자가 145명입니다. 반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시, 예정 네. 시간인 10시에서 20분이 지나도 114명만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오전 상황도 그랬고요. 오후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네. 네. 오후 2시에 이제 다시 열렸는데 역시 이때도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2시 45분이 다 돼갑니다만 과연 이 시각 본회의장 모습은 어떨까요? 곳곳이 비어 있죠? 네. 12시 10분경에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2시까지 돌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2시 40분까지 거의 돌아온 의원이 없었고요. 네. 급기야는 이병석 국회 부의장이 엄포를 놨습니다. 2시 45분까지 성원이 안 되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에 출석한 의원 숫자와 비율을 발표하겠다.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그래서 네. 간신히 2시 40분에 다시 속개가 됐고요. 그러니까 저 정도,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자, 2시 45분 지났는데, A당은 의원이 이만큼밖에 안 왔고, B당도 이만큼밖에 안 왔다. 네. 유권자한테 혼날까봐 부랴부랴 왔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2시 45분에 이렇게 으름장까지 나서 간신히 시작을 했는데, 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의원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 떠났고요. 네. 산회가 선포된 게 오후 4시 43분입니다. 네. 예, 이때 남아있던 의원들은 40명가량 뿐이었습니다. 40명이요? 예. 300명 중에 40명이요? 예. 다 어디 가신 겁니까? 아무래도 뭐 지방선거 관련해서 일정이 네. 많았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에 네. 새정치민주연합만 하더라도 시도당 연석회의도 있었고 네. 또 수도권 후보 3명 그 광화문에서 공동 기자회견에도 참석을 해야 했고요. 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여야가 이번 5월 국회 소집하면서 5월 국회는 세월호 국회다. 네. 이렇게 명명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도 세우고 네. 정확한 원인도 파헤치겠다. 네. 아주 그 전과 후가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안이한 태도로 과연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을까 참 의문입니다. 네. 자, 국민들, 국회의원들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향해서 고강도 질타를 내놨습니다. 아주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자, 과연 자기가 일을 해야 될 때 국회의원들은 어땠는지 바로 그 참 모습을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번엔 그러면 선거 관련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빈자리가 보였던 것들 다양한 행사 때문인데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도당 연석회의가 열렸는데 그 장소로 안내해 보겠습니다. 자, 그 장면 보겠습니다. 대통령 본인뿐 아니라 대통령 주위 사람들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예전과 똑같이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제가 만시지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의 눈물은 너무 늦었고 대통령의 대책은 너무 빨랐습니다. 네, 대통령이 월요일 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네. 해양경찰청 해체와 같은 아주 네. 극약 처방을 내렸는데요. 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의 발언은 네. 압축해보면 그런 어떤 하드웨어를 개조하라는 게 아니었다. 네. 바로 총리라든가 또 장관이라든가 네. 통치 스타일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상을 내놨어야 됐다. 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과연 대통령이 다른 성명과 담화를 내놨으면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수를 보낸 일이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눈물은 너무 늦었고 대책은 너무 빨랐다. 타이밍에 대한 혼수도 내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 저희가 이제 야권의 비판을 많이 좀 설명드렸는데 새누리당에서는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좋은 평가를 내놨죠. 오늘 이와 관련된 내용이 좀 있었는데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절망까지 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해경 문제는 예.
파퓰리즘이라기보다는 이 국민이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 조직, 그 어느 조직도 이제는 앞으로 존립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 의원께서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네. 네. 대통령 이제 방어막 노릇을 좀 하는 건데 네. 이렇게 비판만 하는 거 좀 지나친 것 같다는 지적을 좀 내놨네요. 이완구 원내대표의 발언은요. 네. 문재인 의원이 어제 내놓았던 네. 이른바 특별 성명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네네. 어제 문 의원이 특별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내용에 대해서 아주 네. 맹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완구 대표는 네. 그 대통령까지 출마하신 분이 네. 그렇게 극렬하게 비난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네. 지적을 한 건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이완구 원내대표에 대해서 문재인 의원 측의 대변인격이라는 윤호중 의원이 네네.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가지고 또 이 원내대표를 비판을 했습니다. 네네. 왜 이렇게 그 말 한마디를 한 걸 가지고 네. 트집을 잡느냐는 식의 네. 그런 거였는데요. 네. 참 재밌어요, 보면. 네. 왜? 지금까지 문재인 의원이라든지 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항상 박근혜 대통령 비판했을 때 소통 부족, 그리고 네. 왜 직접 말을 안 하고 네. 대변인 격이라는 분을 내세워서 해명을 하느냐 네. 이렇게 비판을 해왔는데요. 네. 문재인 의원만 하더라도 뭐 성명을 내고 또 네. 트위터에다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하지만 기자들과의 만남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 또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대변인 격이라는 윤호중 의원이 나서서 입장을 네.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예.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네.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네. 크게 내놓은 그 대책 중에 네. 핵심적인 게 이제 조직 개편이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 지금 여야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네. 해경의 해체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냐면 네. 지금 현재 정보하고 수사 부분은 경찰청으로 보내고 네. 그리고 나머지 구조, 네. 안전, 경비 이런 분야는 바로 국가안전처, 네. 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조직으로 보내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나 해경이라고 하는 것, 네. 미국에서 코스트 가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 세계가 지금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네, 네. 배를 통한 화물과 네. 여객의 어떤 수송 이게 네.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업에서도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또 특히 수사하고 정보하고 네. 그리고 군안 구조, 경비 이런 것들이 서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네. 두 개가 한 통이 한 몸집이 돼야 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두 개를 나눠버린 것은 효율을 팍 떨어뜨리는 거다. 따라서 네. 앞으로 이것이 국회에서 조직 개편을 하게 될 때 네.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정부 조직법은 정부가 초안을 짜지만 결국 법을 통과시키는 건 국회거든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반대 의견이 갖고 있는 것은 향후 법 개정, 제정 과정에 반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만 어떤 모습일지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어쨌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국무총리 누가 될지에 대해서 많은 후속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뉴스탑10은 평가를 좀 늦추겠습니다. 과연 어떤 총리가 인선될지 그리고 향후에 정부 조직 개편에 어떤 노력과 시도가 주어질지 그 결과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